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가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존비존의 지용구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도전비전의 지용구입니다. 네. 명함을 제가 받아봤더니 지용구 전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왜 대표님이라고 자꾸? 전무 대표도 있을 수 있죠. 저희는 그 사업의 영역을 세 개 부분으로 이렇게 좀 세그멘트 부분 나눠가지고 네. 그 책임 경영을 좀 깊게 한다라는 개념에서 네. 그 뭐 소기업, 소상공인까지 커버하고 있는 가장 라이트한 부분들에 대한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 부분과 네. 저 같은 경우는 SMB라고 해서 중소기업부터 중견기업 커버하는 영역에 타겟으로 하는 사업 부분을 맡고 있어요. 그다음에 그 위에 이제 가장 큰 엔터프라이즈 존 맡고 있는 세 개 사업 부분 중에서 네. 한 개 사업 부분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더존비존이 이제 회계 프로그램 이제 하고 하는 회사잖아요. 맞습니다.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ERP하고 클라우드, 요즘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잘하는 회사 뭐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렇게 인정받고 싶은 거죠. 그런 회사인데 이게 회사 고객을 어느 시장으로 하고 있느냐 이렇게 따라서 맞습니다. 이제 대표분들이 그렇습니다. 계시는 예, 예. 거군요. 그 대표 이사는 아니시고, 대표 이사는 아니고. 그러나 네, 대표이사가 되고 싶은. 네, 그러면서 네. 대표 이사만큼의 책임은 있습니다. 네, 예. 네. 책임- 미들급에 계시는 거네. 이게 지 대표님은. 그렇죠. 알겠습니다. 대표이사라면 책 그 정도 갖고 있다면 저희가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네. 더존비존 하니까 시장에서는 그 회계 잘못했어 뭐 한번 혼났던 기업 이러던데요. 최근에. 네. 최근에. 최근에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요. 네, 저희가 얼마 전에 네. 그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 회계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인데 회계 처리를 좀 잘못해서 한번 아이고야. 엄청 혼났어요. 아이고. 원래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두둔하려는 게 아니라 네. 얼마 전에 그 제가 이제 사우나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사우나 가면 그 안에 이발하는 게 네. 있잖아요. 네. 이발하시는 분은 이발을 어떻게 할까요? 자기가 자기 머리. 자기가 자기 머리 이렇게 자르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분은 그럼 쉬는 날을 두고 그날 이발하러 가시나? 지점분이 맞춰보세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뭐 사람마다 다르겠으나 네. 놀랍게도 이발사가 오시더군요. 그 이발하는 대로 생각해보니 출장 이발이네. 출장 그분이 이발. 이 자리를 비우고 이발하러 갔다 오면 그 시간을 비니까 매출의 손실이 클 거 아니겠습니까? 내 머리 한번 깎자고. 그러니 후배 이발사는 어떤 이발사는 이발사가 오시더군요. 아 자기가 빌 때? 아니 자기 머리를 깎으려고? 자기 머리를 깎으려고. 아. 자기 영업장에서 본인이 앉아서 깎으라고 하는데 하나 더 놀라운 건 그분은 이발 기기를 갖고 와요. 자기 거를. 꼭 내 걸 써야 돼. 여기 이발소 사장님 머리를 깎으러 왔으면 이발소에 가위들이 다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바리깡도 네, 있고. 네, 네. 그런데 그분은 자기 걸 안에 품에서 꺼내더라고. 그래 맞아. 이게 회 뜰 때도 자기 칼로 하잖아요. 항상 칼을 이렇게 갖고 다니잖아요. 칼을. 네. 그래서 아니, 왜 이쪽 가위 마음에 안 드시냐 했더니 네. 이 손끝에서 느끼는 이게 촉감이 다르면 그날 망친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물론 이제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 네. 그래서 자기가 자기 머리 깎는 건 어렵겠다. 아. 회계 프로그램 전문 회사지만 회계를 틀릴 때도 있다. 인간적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용구 네. 대표님. 네. 오늘은 뭐 무슨 자랑을 좀 하러 오셨어요? 보통 이런 거는 기업의 디지털 전환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겠다. 본 회사 자랑 아니라 회사랑 아니고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겠다. 그래서 저희가 모셨죠. 디지털 전환? 그게 뭡니까? 디지털 전환이 뭐예요? 요즘에 좀 멋있게 얘기하면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뭐 이렇게 네, 얘기를 네. 하는데 예. 네.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4차 산업혁명 막 굉장히 화두가 한 3, 4년 이렇게 유행어로 갔었잖아요. 네. 4차 산업혁명이 되게 거대한 담론이거든요. 사실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디지털 전환이라는 용어하고 비교하면 국가의 미래 먹거리, 4차 산업혁명, 네. 국가 경쟁력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기업하고 관련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가장 큰 소망이나 희망은 지속 가능한 경영, 지속 가능한 성장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디지털에 대한 부분들 예전에는 몰라도 네.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 예. 디지털이라는 부분들을 경쟁자들이나 남들이 다 잘하는데 내가 못하면 성장이 뒤처지는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약간 기업하고 관련성이 굉장히 높은 네. 요즘에 유행어 같지만 네. 저는 한동안 좀 갈 것 같아요. 길게. 예를 들면 뭐를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디지털 전환이라는 부분이 뭐 자료 화면 좀 띄워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디지털 전환이라는 용어는 뭐 좀 시기는 됐어요. 한 5, 6년. 네. 네. 이렇게 굉장히 멋있는데 되게 이해하기 어려워요. 복잡해 네. 보이잖아요. 근데 네. 디지털 전환이라는 부분들이 뭐 기업의 전략이나 조직, 프로세스, 비즈니스 모델 등 전반을 다 디지털화 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제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네. 예전에는 모여서 회의를 했지만 네. 요즘에는 카톡방에서 간단한 회의를 합니다. 그게 디지털 전환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런 거죠? 맞아요. 그런 것도 맞고. 예를 들면 그런 거. 그다음에 종이에 써놨던 부분들의 기록들을 네. 디지털화해서 저장소에다가 기록을 해놔야 내가 보고 싶을 때 말고 필요할 때 공유도 쉽고 편리하고. 근데 사람이 일하는 숫자에 머릿수가 많아질수록 그런 옛날의 자료를 잘 찾고 빨리 보고 빨리 의사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네. 그걸 오프라인으로 하게 되면 아날로그로 하게 되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김대리 지난 4월에 그거 좀 그쵸. 갖고 와봐 그러면 그때부터 맞습니다. 열심히 찾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도 이 디지털 전환이라는 부분들을 어려워하거나 복잡하거나 전문가의 손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디지털 전환은 사실상 이미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것들이다. 네. 이렇게 쉬운 이해를 통해서 그런 것들.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얼핏 듣고 보니까 네. 뭐 카톡 회의나 혹은 자료를 파일로 만들어서 누구나 접근 가능하게 만드는 거는 있으면 편할 것 같은데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 뭐 하면 되지 뭐 그런가 싶은 네. 생각은 들어요. 줌으로 회의하고 뭔가 이게 첨단의 느낌까지는 아니고 네. 그래 그렇게 되어 있으면 편하지. 그럼 김대리 부르지 않아도 되니까 뭐 부르려면 부르고 뭐 그런 느낌 정도이죠 대개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보면 요즘에는 국가의 경쟁력보다 도시 경쟁력들이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시기이기도 네. 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의 실리콘밸리도 그렇고 시애틀 같은 경우도 그 실리콘밸리가 굉장히 유명해진 이유를 잘 들여다보면 예. 실리콘밸리에 가면 아마존 본사가 있어요. 네. 그죠? 그리고 실리콘밸리에 가면 그 커피 파는 회사 잘 아시는 스타벅스의 스타벅스. 본점도 있어요. 네. 1호점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되게 유명해졌는데 네. 이 커피 파는 회사인 스타벅스가 커피 파는 회사 같은데 사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장 성공적으로 잘해서 지금 그 주가도 잘 나가고 회사도 고공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예요. 사실 스타벅스에 보면 여러분들 우리 기자님들도 아마 스타벅스 가보시면 알겠지만 스타벅스에 가서 주문할 때 사이렌 오다라고 해서 드라이브 스루라든가 미리 주문하고 그렇죠, 들어가는 그렇죠. 거. 그러니까 만약 예. 그런 시스템이 없었다면 굉장히 오랫동안 줄을 서야 되고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고 커피 파는 점이 얼마나 많은데 왜 사람들이 자꾸만 거길 가려고 그럴까라는 부분들인데 스타벅스가 고객하고 커뮤니케이션을 가장 잘하는 회사예요. 그 얘기는 이제 옛날 거슬러 올라가 보면 스마트폰 출현 이후에 예. 사람하고 소통하기 너무 좋은 도구를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는 회사. 그러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이해가 깊으니까 예. 고객하고 소통이 가장 잘 되고 있는 회사.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회사의 모든 직원들하고 소통이 잘 돼야 될 것이고 예. 모든 관리가 다 디지털화돼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회사들이 디지털하고 좀 멀 것 같지만 네. 디지털을 가장 잘 이해하면 그 분야에서 가장 선도가 되는구나라는 부분들이 교훈도 되는 거예요. 스타벅스가 고객이랑 어떻게 합니까? 사이렌 오더는 뭔지는 아는데 네. 고객과 커뮤니케이션을 잘한다는 거는 고객이 예를 들어 길거리를 지나가고 있는데 내가 커피를 먹고 싶어. 특히 네. 비 오는 날, 좀 꿀꿀한 날, 네. 친구와 같이 있는 날 네. 그런 정보에 우연하게 메시지 여기 스타벅스 있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달콤한 새로운 신메뉴가 지금 방금 출시됐어요. 네. 가까이 있어요. 이런 문자 메시지 받아본 적 있어요? 그게 마케팅 활동이라고 하는데 그 고객의 데이터를 가지고 네.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고객에 접근하는 거예요. 이 근처에 왔을 때 그렇죠. 뿅 보내주는 그렇죠. 거예요. 그걸 이제 그들은 시스템으로 CRM이라는 시스템을 아주 잘 갖추고 있죠.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 중에 그렇죠. 그 사이렌 오더 앱을 깐 그렇죠. 분에게 푸시. 맞아요. 푸시로 대부분 깔아있죠. 왜냐하면 자기를 위해서 뭔가 이벤트를 해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네. 나를 위해서 메뉴를 만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죠? 아하. 그런 거. 그렇죠. 야, 그런 것도 희한하네.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다음에 또 커피 원두콩이라는 부분들의 원산지라든가 재배지라든가 아주 공정한 거래라든가 네. 이런 관리도 다 디지털 갖고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죠?
재배를 그것도? 디지털로. 그렇죠. 그거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이제 그런 시스템들이 밸류 체인으로 잘 연결돼 있는 거죠. 그렇죠? 좋은 콩을 재배하고 좋은 네. 가격에 살 수 있고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람이 뛰어다니면서 하는 것보다는 시스템을 갖춰가는 게 훨씬 빠르고 편리하고 의사결정을 빨리 내릴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보면 백오피스에서 뭐 ERP 시스템이다, 네. 회계 시스템이다, 네. 그다음에 그 영업관리 시스템이라고 하지만 네. 사실은 다 소통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예를 좀 여러 개 좀 더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내에서 디지털 전환에 가장 빨리 성공하는 회사들이 네. 최근에 보면 전통 기업들의 은행들이 있지만 토스나 카뱅 같은 경우도 디지털 전환에 빨리 성공을 해서 전환이라는 것보다 아예 디지털로 승부를 그렇죠. 했잖아요. 그렇죠. 사실 돈을 벌고 있는 건 지금 시중은행 1, 2, 3위가 더 잘 벌고 있는데 기업 가치는 후발주자가 훨씬 높은 이유들. 네.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라든가 MZ 세대들이 왜 그러면 카뱅이라든가 토스를 많이 쓸 것인가 기존에 있는 그 은행들도 있지만 네. 편리하고 쉽기 때문에 그렇죠 빠르기 때문에 예전에는 편리함이라 쉬움이 그렇게 돈이 되는 경쟁력은 아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예. 편리함이라든가 쉬움이 돈이 되는 경쟁력이에요. 사실 지금 이 프로그램도 사실 이게 플랫폼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채널이고 네. 뉴미디어 플랫폼이잖아요. 네. 여기에 그냥 유튜브입니다. 유튜브예요. 근데 저희는 이제 비즈니스하는 관점에서 보면 이게 굉장히 예. 중요한 플랫폼이죠. 네. 그러니까 플랫폼 기업의 특징은 서비스 모델과 비즈니스 모델이 잘 분리돼 있어요. 서비스 그건 무슨 서비스 말이에요? 모델은 서비스 사람들을 모델과 비즈니스. 모으기 위해서 무료의 뭔가의 서비스를 하는 것들. 네. 돈 예를 버는 들면- 얘기다. 저거. 야, 지금 나 적고 있어. 나 지금 예, 적고 서비스 있어. 모델이라는 것은 뭔가 우리가 장사를 하고 비즈니스를 하려면 사람들을 네. 모아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모이게 모아야죠. 하는 힘들. 그렇죠. 그걸 뭐 모이게 하는 포털 회사 힘. 같은 경우는 포털 우리가 서비스를 무료로 쓰잖아요. 네. 카톡도 메신저 서비스는 우리가 무료로 쓰거든요. 네. 그지만 그 안에는 광고라든가 이모티콘을 산다든가 게임은 돈을 내고 한단 말이에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를 보는 것은 무료이지만 네. 이 프로에서 하는 모든 광고라는 부분들은 새로운 수익 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존 같은 회사도 서비스 모델은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포털이잖아요. 예. 돈은 전자상 거래로 벌고 있거든요. 네.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잘 아주 철저하게 분리돼 있어요. 이게 디지털 전환의 효과입니다. 그게 디지털하고 그게 관련이 디지털 있어요. 전환이랑 무슨 관계인가요? 왜냐하면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수단이 온라인상에서 주로 일어나잖아요. 아, 그렇죠? 옛날처럼. 그다음에 채널이 스마트폰이라든가 노트북이라든가 이런 미디어 기계들 네. 기계 갖고 일어나잖아요. 사람이 거리에 가서 아주 멋있는 옷을 보고 네. 사는 것은 온라인에서 쇼핑해서 하거든요. 네. 근데 온라인 쇼핑할 수 있는 디지털 전환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좋은 제품을 갖고 있어도 팔 수 있는 방법은 와서 사야 되니까. 네. 네. 그렇죠. 그리고 디지털 전환 효과 중에 하나는 비용이 적게 든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공중파 비용 방송보다 적게 유튜브 방송 아까 제가 이게 시작할 때 좀 여쭤봤더니 스텝의 규모나 그렇죠. 이런 시설이나 예.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도 굉장히 많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열악하죠. 저희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 저희 방송이 사무실 보시고 오셨어요? 뭐, 아직 안 보여드렸죠? 안 보여드렸죠. 보여드리지 마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네. 요즘에 디지털 전환의 가장 큰 효과예요. 그러니까 디지털을 잘 활용하면 사람들을 모으는데 네. 최소한의 비용으로 아하. 모으고 내가 원하는 것들의 거래를 아주 쉬운 방법으로 팔 수 있다. 설명하시는 걸 저의 표현으로 요약해 보면 스마트폰을 누구나 다 들고 다니니 그리고 하루 종일 스마트폰에다 콜을 받고들 사시니 우리도 스마트폰에 고객 접점을 갖거나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네. 그걸 디지털 전환이라고 한다. 맞습니다. 당신들이 파는 게 과자일 수도 있고 수박일 수도 있고 의자일 수도 있고 다양하지만 뭐 그냥 서비스일 수도 있고 미용 서비스일 수도 있고 뭐 마사지일 수도 있고 다양하지만 네. 아무튼 디지털 휴대폰에 코 박고 있는 고객에게 접근할 수 있는 뭔가의 수단은 필요하다. 맞습니다. 그리고 고객이 관심을 보였을 때 바로 구매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네. 진짜 유혹 잘해야 된다. 그게 디지털 전환이라고 이해가 되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알리긴 했으나 결제가 디지털로 할 수 없다면 문제 사람들이 있죠. 구매 충동이라는 수요 욕구가 예. 그 구매 욕구가 금방 사라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욕구가 있을 때 바로 결제하고 이루어지게 하려면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져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뭐 다들 디지털 전환으로는 뭐 해야 되겠다. 막연히. 저희도 그래서 어. 그 일단은 야 이거 우리가 그렇지. 3프로 TV에서 이런 거 채널을 만들어서 많은 분들 모이시게 이제 저희도 재밌게 콘텐츠도 만들고. 네. 지금 보니까 뭐 많이 모이시지는 않았는데 네. 이따 좀 더 모이실 거거든요. 네. 모이시면 이제 저희들 뭐 하지 이제 우리 돈 벌어야 되는데. 그게 뭐하는 났어 일단. 아이, 저 3프로 TV 저것들 저희 그 고객들에게 뭐 네. 좋은 정보를 줄 생각 안 하고 돈 버는 생각만 하고 있다고. 네.
벌어야 돌아가죠. 그래서 저희는 티셔츠 같은 거 만들어서 쇼핑몰과 연결시켜서 팝니다. 디지털 전환 잘 하고 있는 겁니까? 잘 하고 있는 것보다는 지금 전환되고 있는 시대를 잘 활용하시는 거죠. 응용하시고. 이게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은 뭔가 기술을 도입해서 할 수도 있지만 응용을 좀 잘하고 활용을 잘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나 아니면 페이스북에서 봤던 글 중에서 굉장히 재밌고 확 와닿는 글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지식의 새로운 정의였었어요. 지식이란 누군가의 정의였는지 모르겠지만 지식이란 정보를 자신의 일에 응용해서 성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지식이 다시 못 들었어. 정보를 어떤 정보를 자신의 일에 응용해서 잘 응용해가지고 성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그런 거 보면 3%는 굉장히 성공한 지식의 완성이에요. 그죠? 인터넷이라는 어떤 이런 수단. 그 점에 고객들이 들고 있는 이걸 채널을 들고 있는 스마트폰을 잘 들고 있는 고객의 속성, 편의성, 재미를 잘 활용해서 고객을 잘 모으는 플랫폼의 가장 중요한 서비스적인 기반을 잘 다졌잖아요. 굉장히 많은 고객들 가지고 계시던데 그러니까 뭘 해도 되는 거죠. 우리는 성과가 아직 없으니까 근데 돈은 못 벌죠. 왜 돈을 못 벌죠? 이제 보시겠죠. 어떻게 해요? 지식이 없네. 지식이 없어. 사실 요즘에 상장은 안 했지만 MAU라고 하잖아요. MAU. 그러니까 회원을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의 가치가 되게 높은 이유가 미래에 대한 가능성, 잘 팔고 잘 소개하고 잘 알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부분들인데 그러니까 돈을 벌고 있는 회사보다 회원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것 자체가 미래의 가치로 보고 있는 세상이 됐으니까 저는 이 3%의 지금 회원 수가 계속 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좋은 미래 비전이라고 보여져요. 회원 수 안 되는 건 알겠습니다. 좋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약간의 위안이 되네. 우리나라 기업들 사례는 어떤 게 디지털 전환 잘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디지털 전환을 잘해서 성공한 사례 아니면 디지털 전환을 잘 못해서 망한 사례 망한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고생을 많이 하고 있거나 했던 사례 이런 것도 좀 알려주세요. 사실 우리 회사도 디지털 전환을 잘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디지털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해서 디지털 전환을 안 하거나 계획이 없으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왜 IT의 발전사를 보면 우리가 이제 정보 시스템을 다루고 있는 시스템들이 옛날에는 아주 예전에 한 30년 전에는 호스트 베이스에서 다뤄졌는데 그 진화를 해서 또 클라이언트 서버 환경이라고 그래가지고 발전했는데 요즘엔 클라우드 환경이라고 그러잖아요. 클라우드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스마트폰을 쓸 수 있는 사람은 다 클라우드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클라우드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너무나 편리한 스마트폰을 잘 쓰면서 회사의 업무는 스마트폰으로 못 쓴다. 이건 클라우드 디지털 전환 준비 안 돼 있는 회사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자기의 편의성의 사용자 경험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충분한 경험을 갖고 있는데 스마트폰을 이것저것 다 회사의 하는데. 업무는 보안이다. 크리티컬한 정보가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된다. 그죠? 자료는 한 곳에 쌓여야 된다라는 이유로 못 쓰게 하는 회사들이 대부분일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갖고 업무에 적용하는 회사, 그렇지 않은 회사, 그런 회사도 디지털 전환을 잘 이해하고 있는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로 보는 게 맞아요. 사실은. 그죠? 사실은 나중에 우리 이 3%도 만약에 회사가 막 성장을 하면 직원들이 많이 늘어날 텐데 그 직원이 많이 늘어나면 복잡도도 늘어나는 거거든요. 복잡도가 늘어나는 것이 관리해야 된다는 얘기고 관리는 곧 비용이에요. 비용은 또 시간하고 또 연관이 돼 있고. 근데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은 속성이 시간, 편의, 빠름 막 이런 거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나는 즐기고 나는 경험을 갖고 있는데 회사의 업무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이 모든 것은 전 디지털 준비도가 좀 떨어졌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니, 특정한 한 사례보다는. 그 왜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한참 이제 코로나 때 우리가 자이든 타이든 하여튼 모일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뭐 줌이라는 것도 써보고 재택도 해보고 뭐 이렇게 막 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클라우드로 문서도 서로 주고받고 했는데 그걸 우리가 한 1년 이상 그렇게 해보니까 뭐 좀 불편하더라 이것도. 그래서 요즘 야 웬만하면 그냥 다 출근해. 그래도 얼굴 보고 하는 게 낫지. 그게 어떻게 뭔가 이렇게 비용이 절감되는 것 같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막상 딱 얼굴 보고 야 혼도 내고 대표 마인드. 대표 마인드. 이게 언제부터 그렇게 닭달도 하고 닭달하는 맛. 그런 게 여전히 필요한 거 아니냐 그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사실 요즘에 팬데믹이 좀 오래 가면서 뭐 줌이라든가 그러니까 뭐 온택트라는 이런 새로운 용어도 생겼지만 사실 그들이 코로나라는 상황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 시스템을 만든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재택근무라든가 유연근무를 많이 할 수밖에 없게 되니까 네. 그래서 특수를 맞이한 거예요, 사실은. 이 디지털 효과라는 게. 근데 코로나 맞다 보니까 그 디지털 전환이 잘 돼 있는 회사는 업무가 좀 더 수월하고 좀 더 빠르지만 네. 그렇지 않은 회사는 이제 돈을 막 쓰려고 그러는 거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또 재택근무 시켜야 되니까 예전보다 훨씬 돈을 많이 쓰면서 디지털 전환을 하고 있는 거죠. 좀 안타까운 거죠, 사실은. 네. 돈을 많이 쓴다. 네. 돈을 많이 쓰죠. 버전 비주어는 회사 직원 내부로는 디지털 전화를 뭘 하셨습니까? 저희는 뭐 회사가 쓰고 있는 것 중에서 메신저 시스템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일반 사용자들이 쓰는 거는 카톡이나 밴드를 쓰지만 네. 회사 내에서는 기업 전용 메신저라는 게 있어요. 그룹웨어라고. 네. 그 그룹웨어 안에 화상회의도 들어있고 전자결제도 들어있고 메일도 들어있고 문서 시스템도 다 들어가 있어서 그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씁니다. 근데 그게 클라우드로 돼 있다 보니까 네.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질 않죠. 그 좀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세요. 전자결제가 들어있으면 그렇죠. 전자결제가 들어가 있으면 사실 결제하러 사무실에 안 나와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결제. 예, 결제. 예. 페이 말고 돈 지불하는 예, 페이 말고 승인. 간식도 네. 사 먹어야 되나? 그렇죠. 요즘에? 승인. 회사라는 것은 모든 게 절차하고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네. 다 단계별로 이 프로세스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네. 거기서 가장 중요한 프로세스의 단계가 전자 결제라는 겁니다. 결제를 전자- 해야 되죠. 뭐 대리 맞아요. 과장 뭐 등등. 맞습니다. 돈을 써야 되고 누군가는 네. 그렇죠. 누군가는 구매를 해서 뭔가 생산을 해야 되고 네. 누군가는 또 재고를 관리해야 되고 네. 일단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의 기능들이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네. 결제라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프로세스 중에서 그 프로세스가 아주 표준화되어 있고 잘 돼 있는 회사들이 같은 공정이나 같은 생산을 하더라도 더 유용하죠. 훨씬 더 유리하죠. 예. 그죠. 의사결정이 빠르니까. 그렇죠. 그런 업무들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 그룹웨어라는 솔루션들이에요. 이 그룹웨어라는 솔루션들을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써왔어요. 저희가 만들기도 하지만. 아, 예. 본인들이 만든 거 본인들이 써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저희가 만들고 확실히 좋던가요? 팔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 저희가 효과가 있으면 네. 잘 팔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혁신을 하고 그 혁신을 공급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그룹웨어는 경쟁자들도 꽤 있죠. 많죠. 이게 이제 메신저, 그러니까 전자결제가 없는 메신저 같은 경우는 지금 슬랙 같은 해외 사례도 있고 네. 국내 같은 경우는 뭐 업체 이름 같은 거 막 얘기해 많이 주고 뭐 됩니다. 잔디도 있고 잔디. 뭐 핸디도 있고 핸디. 예, 굉장히 많습니다. 가오나이도 있고 뭐 가오나이. KT도 하고 있고 예. 예, 굉장히 네. 많이 있어요. 예. 예, 저희가 제일 잘하고 있는 분야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작동이 안 되지는 않을 텐데 뭐가 뭐가 좋고 뭐가 뭐가 좋은 그래서 그 건 어떤 시장 겁니까? 점유율을 결정하는 요인이 뭐예요? 일단은 연결성이라고 보여져요. 예를 들자면 문서 같은 것들을 만들면 그 문서를 또 메일로 보내게 첨부를 또 하고 네. 첨부 또 수신된 메일을 또 가서 워딩을 또 해서 네. 그것을 다시 전자결제에 또 첨부를 하고 이런 과정 복잡한 과정들이 되게 그렇게 하죠. 귀찮거나 일반적으로. 이 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런 과정이 쭉 심리상에 연결돼 있으면 일단 편리해요, 업무하기가. 어떤 목표를 주어지고 기한서를 만들어서 문서를 만들고 네. 결제를 받는 과정까지 네. 한 6개 정도의 솔루션을 써야 되는데 그냥 하나의 솔루션에서 그걸 다 처리할 수 있다면 교육도 덜 받아도 되고 뭐 신입사원에 들어와서 OJT도 좀 아. 낮게 해도 되고 그죠? 그다음에 뭐 여러 개의 시스템을 쓰기 때문에 복잡한 시스템을 옮겨 다니면서 발생하는 실수, 네. 오류 뭐 이런 것들도 아무래도 이 노드가 작다 보니까 줄일 수 있고 그렇죠. 아.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결국 편의성이에요. 한 6개의 프로그램을 써야 될 것을 하나에서 완성할 수 있다면 누구나가 다 가장 쉬운 방법을 선택하게 돼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예. 워드를 쓰려면 문서를 쓴다. 그럼 MS 워드를 켜서 문서를 써. 그래서 네이버 이메일로 보내. 네. 그러면 네이버 이메일에서 답장을 또 받아. 네. 그래서 뭐 첨부 파일 하고 이거를 결제 창에 다시 올려. 뭐 이런 그렇지. 걸 해야 그렇죠. 되는데 그런 일련의 과정이 엑셀 하나의 켜. 프로세스에서 다 처리가 될 수 있어요. 한 프로그램 안에 예, 그게 예, 다 예. 된다. 예를 들자면 문서 저작 도구에는 오피스 같은 프로그램들은 네. 그 기능의 목적성이 예. 문서를 저작하고 생산하는 거에서 끝나요. 쓰는 그렇죠. 그냥 문서를 저작해서 만들면 파일로 떨구면서 끝나잖아요. 그 네. 역할이. 네. 근데 사실은 업무라는 것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문서는 소통하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네. 기한 부서에도 보내줘야 되고 구매 부서에도 보내줘야 되고 견적서 같은 경우는 고객한테도 보내줘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문서를 작성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작성한 상태에서 그냥
그냥 여기서 팩스로 보내고 여기서 전자결제로 바로 보내버리고 여기서 메일로 보내버리면 메일에 가서 첨부 안 해도 되고 전자결제에다 태울 필요도 없고 이렇게 한 번에 끝나는 거잖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문서 저작 도구 따로 있고 전자결제 저작 도구 따로 있고 메신저 따로 있고 메일 예. 따로 있고 이래요. 예. 그런 프로세스의 과정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다음부터 관리라는 걸 해야 돼요. 관리. 나중에 이제 또 한 3개월 된 거 1년 돼 있는 자료 찾으라고 해보세요. 못 찾잖아 또.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렇지. 이게 다 비용이에요. 사실 기업에서 보면. 예. 김 대리 그때 올렸던 거 가져와봐. 그러면 내 메일 들어가서 이제 그렇죠. 막 열심히 찾아야 똑같은 되는데. 업무를 하는데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저쪽 부서는 2시간이면 끝나는 업무를 3일 동안 하고 있는 부서들이 존재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연결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도구를 쓰느냐 때문에. 그런 거 그런 만들어 거죠. 주신다. 맞습니다. 예. 그게 더존 비존의 주력 제품입니까? 판매 주력 제품은 ERP, 세무회계 소프트웨어, 뭐 인사 같은 ERP인데 네. 그런 제품, 그다음에 그런 제품이 또 올라가서 동작 클라우드에 올라가려면 클라우드라는 또 인프라를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IDC 같은. 네. 그러니까 IDC 같은 인프라도 저희가 구축하고 있고 ERP라는 회계 소프트웨어도 만들고 그룹웨어라는 메신저 소프트웨어도 만들고 기업용이 필요한 기업용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은 다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기업에서 도전이. 필요한. 네네. 원래는 뭐부터 만들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20년 전에는 세무회계 소프트웨어. 세무회계로 유명하죠. 도전이. 세무회계 예. 프로그램. 세무회계는 회사가 재무제표를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네. 필수적으로 써야 되는 소프트웨어거든요. 네. 그러니까 회사의 거래 모든 내역의 전표들을 입력을 해서 재무제표에 담아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누군가는 회사에 누군가 그 회계를 처리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네. 존재하는 사람들이 써야 될 프로그램이 세무회계 프로그램이죠. 그러니까 세무회계도 프로그램이라는 부분들을 만나지 않으면 그걸 다 수기를 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텐데 판매하는 것보다 정산하는 게 더 힘들면 네. 재고 숫자를 세지 못해서 판매를 못한다고 하면 네, 그죠? 네, 네. 이런 부분이 다 이제 비용이 되고 비효율적인 업무가 되니까 네. 그렇게 시작을 했던 거죠. 한 20년 전에는.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한 10년 전에 클라우드라는 사업에 진출했고, 그다음에 한 8년 전에 그룹웨어라는 사업에 진출했고. 그룹웨어라는 건 그렇죠. 뭡니까? 그룹웨어가 좀 전에 제가 오늘 설명했던 듣는 용어들이 아는 분들은 아는 것 같고 뭘 많이 들어보면 예. 기업용 대표, 그러니까 기업에서 관리자의 역할이나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네. 관리자의 위치에 있는 분들. 관리 프로그램. 그렇죠. 예. 그룹웨어는 관리 프로그램이고. 예. 그렇죠. 우리가 ERP는? ERP라는 부분들은 이제 대표적인 솔루션의 이름인데 그 네. ERP 안에 세무, 회계, 생산, 영업 이런 부분을 나눈 거예요. 기능들이. 그럼 ERP와 그룹웨어는 어떻게 달라요? ERP는 예를 들자면 ERP는 프로세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흐름이 있고요. 그룹웨어는 소통하고 협업 솔루션이기 때문에 프로세스라고 따지기보다 약간 플로우에 가까워요. 흘러다니는 메시지가 소통을 위해서 있는 거고 그다음에 ERP는 결제라든가 재무제표를 생산하기 위한 데이터를 모아서 뭔가를 처리하기 위한 계산하기 위한 시스템이죠. 그룹웨어는 계산하는 로직이 별로 없어요. 그럼 ERP를 사면 그룹웨어를 끼워줍니까? ERP와 그룹웨어는 별도의 솔루션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요. 네. 지금 저희가 만들고 있는 것은 이 두 개가 합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은 그룹웨어와 ERP를 분리되어 있다라고 외국 회사들이 서양 회사들이 분리해 놨지만 저희는 이걸 저희가 아니야 그건 분리되어 있으면 안 되고 그냥 하나로 만들어지는 것이 더 좋아. 이렇게 지금 저희는 선언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는 ERP라는 개념을 좀 바꾸고 있어요. 사실은 EBP로. 네.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 포털 이렇게. 아, 포털이다. 이게 포털이 돼야 된다.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것들을 우리가 포털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찾기 위해서 들어가서 검색하는 것. 네. 근데 회사 시스템은 회계 시스템은 회계를 아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고 예. HR이라는 인사 시스템은 인사가 아는 사람만이 메뉴에 접근할 수 있어요. 권한이 있어도 그 기능을 알아야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우리 이프로님이나 안 기자님이 대표이사가 됐고 사장님이 돼서 네. 정보를 보고 싶어. 네. 회계 정보를. 이미 대표이사입니다. 예, 둘 다. 대표이사님이신데 네. 못 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시켜야 돼. 네. 그 데이터 좀 뽑아줘. 어. 근데 만약에 구글처럼 쓸 수 있다면 그걸 왜 시켜? 내가 찾으면 되지. 그렇게 그죠? 하면 된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는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쓰고 있는 기업용 어플리케이션이 네. 서양에서 정의하고 만들어서 국내에 들어와서 표준을 잃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쓰라는 방법대로 쓰다 보니까 쓰면 어느 정도 쓰게 되면 이게 혁신의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한계를 좀 극복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제 본업인 거죠. 아니 근데 들으면 좋을 건 같아요. 뭐 이렇게 깔고 전자적으로 뭐 하나로 다 되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나쁘지 않겠지. 근데 다 그게 비용이잖아요. 영업하러 비용- 가시면 무슨 질문을 제일 많이 받습니까? 비용이라서
야, 그거 그러니까 관리가 비용을 너무 들었- 어려워요. 그 비용이 예, 들 만큼. 그걸 배워야 돼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네. 복잡해요.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사례도 있었어요. 그 어느 모 기업이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데 네. 그 기업이 직원이 한 5천 명 정도 된대요. 네. 5,000명. 예, 그래서 그 CIO하고의 그 대화가 되게 재밌었는데 네. 그 CIO가 하는 말이래요. 우리 5천 명이 우리나라에서 석박사들이 제일 많이 모여 있어요. 얼마나 똑똑한지 아세요? 맨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똑같이 우리 이 프로님처럼 질문했죠. 근데 뭐가 문제예요? 그랬더니 그 지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시스템이 내는 퍼포먼스만큼만 이래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시스템이 내는 퍼포먼스만큼만 이래요. 시스템이 어떤 기능적으로 동작을 안 하면, 그러니까 프로세스를 지원하지 않으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야 되는 명분이 된다는 거예요. 아. 예. 예를 들면 뭐? 예를 들어서 예. 회사에서 좋은 안내 공지 사항이 있어. 예. 그래서 게시판에 올려야 돼. 네. 근데 게시판에 올리기 위해서 전자결제를 올려야 돼. 이걸 게시해도 되겠습니까? 네. 민감한 사항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죠? 네. 근데 전자결제가 그걸 게시할 수 없어. 그러면 안 올려요. 안 올리고 그냥 이상한 데다가 대자보에다 올리자는 거죠. 그냥 네. 일반 게시판. 그러니까 시스템이 지원을 하지 않으면 일을 안 하려고 하는 부분들, 이게 도구 사용론 같아요. 그래서 거기 CIO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구석기인들이에요. 지식인들이 아니고. 왜냐하면 시스템이 노후돼 있으니까 똑똑한 직원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한대. 예, 그리고 핑계가 시스템이 느려요. 예, 저장소가 모자라요. 무슨 일을 하는 연구원들이 뭐예요? 연구원들이죠. 연구원들은 연구를 해서 예. 리포트를 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연구원들만 있는 게 아니라 조직이라는 건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고 생산하는 사람들도 있고 구매하는 사람 여러 조직이 모여서 일을 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건데 사실 조직은 개인의 마감이 끝나면 마감된 일이 다른 프로세스에서 시작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그래서- 뭘 마감해서 넘겨줘. 그렇죠. 그러면 그걸 또 구매하는 사람이 있고 네. 구매해서 또 구매를 하면 또 그걸 갖다 검수하는 사람이 있고 네. 검수하는 자질을 풀어서 또 생산하는 사람이 있고 다 기능이 나눠져 있어. 네. 그 모든 사이클이 하나로 완성이 돼야지만 이 작업이 끝나는 건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회사에서 일하는 체계는 자기의 업무가 마감되면 나의 업무는 끝, 뭐 거의 이런 부분들로 인식이 돼 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내 업무가 끝나서 저쪽 사람한테 지나가니까 내가 잘 만들어서 줘야지. 이해하기 어려우면 안 될 텐데.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포함돼서 일을 해주면 참 좋은데 네. 그런 부분들을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표현을 복잡하다고 얘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나한테 마감된 업무가 새로운 사람한테 시작할 때는 예. 이 사람이 엉망으로 만들어서 나한테 데이터를 만들어주면 엑셀 데이터를 만들어주면 예. 어려운 거예요. 막 야 넘버링도 좀 넣고 통통 좀 합계도 계산 좀 해주고 나한테 줬으면 참 좋을 텐데 네. 그냥 쭉 데이터 넘겨가지고 내가 다시 계산하게 만들어. 네가 하면 되게 편할 텐데 막 이렇게 서로 부서 간에 알력도 존재하고 서로 간에 거는 기대치도 다 다르고 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협업이라고 하는 건데 협업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지 기업에서는. 그렇죠. 그거 좀 기한서 좀 만들어줘봐. 그러면 기한서를 만들어줬죠. 네. 전달해주면 끝 자기 업무는. 근데 상대방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그 업무가 그다음부터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한서를 잘 만들어줘야 되고 네. 내가 전달했으면 상대방이 받았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네. 받은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이 또 오타있으면 또 수정도 해줘야 되고 막 이런 업무가 겹쳐 있는데 네. 그런 업무들이 자기 업무 끝나면 전체 업무가 끝났다고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집단에서. 그럼 디지털 전환이 되면 그게 좀 나아집니까? 디지털 전환이 되면 자기가 잘하는 것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시스템 연결을 해주면서 그런 것들을 보정해 주죠. 예를 들면 아까 엑셀표 그쵸. 같은 건 어떻게 바뀌냐면 엑셀표 같은 경우는 요즘에 RPA라는 거 혹시 이 프로님 들어보셨나요? RPA. 우리가 그 RPA를 쉽게 모르겠어요. 이해하려면 매크로를 이해하시는 매크로. 네. 매크로는 아시죠? 몰라요. 매크로라는 게 뭐냐면 엑셀에 뭐 네. 데이터를 쫙 집어넣고 네. 평균을 계산하는 것은 거기에 수식 대입하면 아, 그건 되잖아요. 알아요. 그다음에 그건 합을 알아요. 계산하는 건 썸을 하면 되는 그거 거잖아요. 알아요. 이런 걸 예. 이제 매크로라고 예. 그러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마치 엑셀을 두고 엑셀을 쓰지 않고 하면 다 뭘로 계산해야 돼요? 계산기로 계산해야 되는데 그렇죠. 엑셀을 쓸 줄 아는 사람은 그걸 엑셀에 넣어버리고 썸해버리면 그냥 매크로 돌리면 네, 그냥 한 번에 나와버리잖아요. 네, 네.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좀 더 효율화되는 거예요. 그런 이런 식으로 도구라는 것은. 네. 그죠? 네. 뭐 10개 정도의 암산해도 되겠지만 네. 100개 되고 1000개가 됐을 때 네. 그런 업무들은 시스템을 쓰거나 도구를 쓰는 게 훨씬 유용하죠. 그죠? 그러면 연결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아까 김 대리가 네. 예를 들면 우유 공장에서 네. 야, 지난주에 나간 거래처별 그 우유 몇 개씩 나갔는지 지역별로 좀 줘. 그러면 그냥 로 데이터만 턱 던진다는 거잖아요. 하나씩 이유를 뻔히 알면서 썸도 좀 하고 이것저것 좀 해놓지 이 연결 안 되는 놈아 네. 이 상황을 그러니까 연결이 안 된다는 얘기는 워드 프로세서를 쓰는 사람이 예. 계산과 통계와 그래프를 같이 만들려면 엑셀을 네. 같이 써줘야 돼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엑셀은 계산하는 툴로서 더 잘 만들어져 있고 용이하게 만들어져 있고 네. 우리가 뭐 아래 한글이나 MS 워드라든가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는 프레젠테이션 발표 보고서 같은 것들에 더 최적화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두 개가 연결돼서 쓰면 한 사람이 같이 해도 되는데 워드 프로세스 쓰는 사람하고 엑셀 쓰는 사람하고 나눠져 있다는 거지. 근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룹웨어라는 기능들이 서양에서는 그 시스템을 나눠놨지만 우리는 그 시스템을 하나 합쳐놨다는 얘기예요. 그럼 예를 들면 하나의 문서인데 그 둘이서 보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한 명이 엑셀을 올려. 그럼 내가 그걸 거기서 나도 막 수정을 해요. 네. 그리고 그 경리가 그러면 이게 맞는지 그 문서를 같이 확인하고. 그렇죠. 한 사람은 예를 데이터를 들면 취합하는 사람이고, 그런 식으로 될 수 있다. 그렇죠. 한 사람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그것을 보고서로 만드는 사람인데, 네. 이거는 분석하는 사람, 그다음에 데이터를 그 보고서를 쓰는 사람, 그다음에 통계를 만든 사람이 세 명이 그 시스템이 다르면 네. 세 명이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시스템이 그걸 지원하면, 그러니까 네. 그 그래프도 그려줄 수도 있고, 데이터도 썸을 같이 내줄 수도 있고, 워딩도 같이 할 수 있는 제품이라면 아하. 하나의 프로그램만 쓰면 되잖아요. 그럼 된다. 그렇죠. 안 예를 그러면 들어 그런 거죠. 내가 엑셀 했다가 야 다시 만들어 보냈다가 이메일 다시 받아가지고 다시 바꿔서 다시 이메일 보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하나를 서로 보면서 이렇게 하고 뭐 거기 프로그램이 그래프도 지원해주고 하면 그걸 그냥 하나 보면서 같이 할 수 있다. 온라인 상에서도.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회사의 격리라는 기능이 있잖아요. 격리. 작은 부에. 네. 거기는 돈을 지출하는 부서. 네. 그렇죠. 돈을 우리가 내가 이걸 사겠다라고 하면 돈을 좀 쓰겠다라고 하면 그 돈을 승인해 주는 부서들이 네. 있는데 네. 돈을 쓰는 사람하고 돈을 보내는 사람하고 네. 돈을 잘 쓰고 있는 사람은 기능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내부 통제라는 기능인데 돈을 쓰는 사람과 그렇죠. 돈을 보내주는 예. 사람과. 근데 회사에서 내가 이걸 사서 이걸 좀 사줘라고 하면 구매라는 품위를 해야 돼요. 누군가 사달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겠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이거 사줘라고 한 부분들인데 자기가 사달라고 하는 제품 10개를 써놓고선 예. 계산까지 다 해서 넘겨주면 이 사람은 돈만 이제 지불해주면 되는데 그게 틀려서 오면 이 사람이 계산을 다시 해줘야 되는데 요즘의 시스템들은 그 사람이 10개를 올려가 자기가 잘못 기표를 해도 예. 시스템이 계산을 자동으로 해서 네. 너 8번째 9번째 사달라는 부품은 계산이 잘못했어. 수량하고 금액이 안 맞잖아. 하고 시스템이 그런 시스템을 고쳐주든가 다시 리턴해줘요. 네. 근데 그런 시스템을 연결이 안 돼 있으면 돈을 지출하는 사람, 승인하는 사람이 일일이 다 봐줘야 돼. 그죠? 그다음에 뭐 휴가 신청서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우리 회사가 100명의 직원이 있는데 요즘에는 주 52시간이라든가 이 근태 같은 관리들이 굉장히 철저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중요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근태 관리라는 사람은 한두 명인데 근태 처리를 요청하는 사람들은 100명이잖아요. 예. 그러면 95명이 휴가 계획서를 잘 냈는데 5명이 안 내면 네. 이 근대 담당자는 일이 안 끝난 거예요. 95명은 네. 끝나도. 네. 네. 그러니까 차라리 너가 나한테 승인할 때 언제 휴가 계획서를 낸다라고 알려줘. 그리고 내지 않은 사람한테 잔소리를 이 사람 HR 담당자가 하는 게 아니라 네. 디데이 안 내면 시스템이 너 안 냈어. 빨리 내. 너 때문에 지금 전체가 마감이 안 되고 있어. 너 때문에 급여 계산 안 되잖아. 이렇게 시스템이 알람을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뭐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보여주실 수 있는 게 있으세요 혹시? 시뮬레이션 보여드려도 되나요? 됩니다. 예, 저희는 디지털 전환 좀 됐다니까요. 아니, 보여주셔도 되죠. 그럼 지금 예를 들어서 보고하면 참 좋겠는데. 참조화면을 좀 보시면 보고하는 게 조금 예,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보시면 네. 지금 예를 들어서 옛날에 ERP 같은 시스템이나 이게 뭐 이 회사 거죠? 이게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네. 저희가 디지털 지금 혁신을 대표님 거네요, 대표님 거. 그렇죠. 제가 네.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옛날에 근태 같은 것들을 하려고 그러면 HR 메뉴에서 근태 들어가기 되게 어려웠거든요. 네. 근태를 제가 이렇게 치잖아요. 근태. 그러면 이 근태라는 다양한 메뉴들이 있어요. 근태 갖고 할 수 있는 기능들이.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근태라는 정보가 기본이 돼서 급여가 계산이 되기 때문에. 네. 그렇죠? 연장도 하게 되고 네. 휴일 근무도 네. 하게 되고. 근데 이런 업무를 몰라. 그래서 근태 업무를 우리 안 대표님이 볼 네. 수가 없어. 네. 근데 이게 만약에 포탈화처럼 돼 있으면 이렇게 엔터를 치면 근태가 나와. 예, 내가 보고 싶은 데이터가 이렇게 쭉 그 위에 있는 데이터 뭐예요? 잠깐 보는 보여주세요. 거예요. 예. 저 위에 뭐예요? 이거는 지금 근무 시간 분포도 누르면 이제 ERP 데이터로 들어가서 HR에 누구 직원이 몇 시간 지금 근무했다. 그렇죠. 지금 주 52시간에 초과되고 위험한 사람이 누군지를 보여주죠. 그죠. 그리고 이 4명한테 야, 너 연차 계획서, 휴가 계획서 안 내가지고 급여 계산을 지금 못 하고 있어. 이거
너 때문에 내 업무 마감 안 되고 있어. 그럼 이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되잖아. 네, 네. 너 뭐 내 이렇게.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예전의 시스템은 이 네 명한테 전화를 하거나 메일을 보내거나 카톡을 보내거나 지금 네. 제가 네 명밖에 여기 화면에서는 안 보이지만 이게 100명일 때는 네. 이게 엄청나게 복잡하고 불편한 일이에요. 아. 근데 여기서는 요 네 명 클릭 탁 해서 네. 보내요. 메시지를 딱 보내면 네. 이 사람한테 메시지가 탁 달라가요. 다시 한번. 뭐라고 보냈어요? 지금 막 천천히 좀 해주세요, 막 전문님. 보내시면 여기 어떡해. 왼쪽에 우리 처음 본단 말이에요. 요 주위 인물 4명 막 보내시면 어떻게? 4명을 체크해서 네. 어떤 거 보내는 거라고요? 보내요. 여기 메시지에 보면 미리 만들어져 있어요. 인사 담당자. 인사 담당자가 임박하여 관리가 예, 필요합니다. 예. 휴가 계획서, 연차 신청서, 근태 체크 같은 거 좀 해주세요. 네. 라고 해서 쪽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럼 저 네 분에게만 날아간다. 그렇죠. 그러면 저 4명한테만 딱 날아가죠. 나머지 96명한테는 안 날아가요. 사내 메신저로 이게 바로 오는 그쵸, 거군요. 그쵸, 그쵸. 그럼 대표한테 지금 왔다. 그러면 대표한테 왔다. 화면처럼 탁 이렇게 올라시 떠요. 아 저렇게? 예. 탁 이렇게. 내가 뭘 잘못했지? 예. 하는 걸 저걸 보고. 그러면 이게 자기가 메신저를 쓸 때든 일정 캘린더에 들어갈 때는 계속 떠요. 네. 걔가 마무리할 때까지. 네.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 예전에는 이걸 사람이 했는데 지금은 시스템이 해줘요. 네, 네. 그래서 자기가 아 미안해 내가 출퇴근 오늘 체크를 못했는데 동의 딱 해주면 업무가 하나 끝난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HR 인사 담당자의 업무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한테서 끝나게 해버리는 거죠. 저 내일 안 이렇게. 되면 내일 또 하나 자동으로 그렇죠, 날아가고. 그렇죠, 그렇죠. 아, 안 그러면 또 누구 불러서 야 그렇죠. 지금 뭐 가져와봐.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프린트 해가지고 얘가 문제입니다. 또 이렇게 해야 그렇죠. 되는데 저거 보고 그냥 하면 된다. 맞아요, 맞아요. 재밌는데 저 다른 것도 하나 좀 다른 거 하나 보여주세요. 더 보세요. 뭐 예를 아니, 들어서 자랑할 원래는 만한 기능. 네. 대표님이 이 뭐 이렇게 회사 제가 너무 회사 우리 홍보하시는 거 같이 하지 말자. 그래서 너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보니까 말로 설명하려니까 너무 어려워서 저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엄청 당황스럽더라고요. 모르겠다. 일단 회사 홍보가 좀 되더라도 그러니까 사람은 일단 역시 이해하고 보자. 우리는 보는 걸 믿는 것 같아요. 네. 보는 게 네. 잘 쉽게 이해돼. 네. 뭐 몇 개 더 보여드리면 한번 보죠 더. 예, 예를 들면 경비. 네. 예. 경비 화면 좀 띄워봐 주세요. 예, 화면 좀 띄워주세요. 이 경비 같은 업무도 네. 경비 같은 업무들은 회계 처리 업무에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에요. 돈을 네. 쓰는 사람들이 있고 돈 쓴 걸 정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경비 처리를 하는 회계 담당자들은 이렇게 복잡한 메뉴에 들어가야 되지만 네. 우리는 그냥 엔터만 이렇게 딱 치면 경비를 쳐요. 경비에 관련된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그 중에서 내가 궁금한 것은 저는 저번 달에 얼마나 썼는가. 아. 그렇죠? 이렇게 쭉 예, 전표 처리하고 회계 처리가 하기 전까지 네. 돼 있죠. 정 무슨 과장 얼마 썼네. 그 지금. 자세하게 읽지 마시고 예, 그렇죠? 예,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네, 네. 예, 뭐 대충 가렸으나 예, 아하. 예, 제가 계속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예. 네, 네, 그럼 네. 결국은 이런 경비를 지출하는 과정들은 이 경비를 지출해도 되겠습니까?라는 네. 부분들의 결제라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럼 이 데이터를 또 막 다 파일로 떨구고 네. 전자결제라는 부분에 기한을 올려서 거기 또 첨부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네. 그런 절차를 생략하기 위해서는 그냥 이 데이터를 갖고 처리하면 안 되나 와서? 아. 그럼 여기서 그냥 눌러버리면 네. 이게 전자결제 가서 붙어버려요 이렇게요. 누구 이렇게 네네네. 봐라. 누구 봐라. 예. 아하. 그래서 여기서 상실을 해버리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결제 라인을 타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올리면 예. 바로 결제가 되는 거구나. 그죠? 왜 저번 달에 매출은 줄었는데 경비가 이렇게 늘었어?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고. 네. 그죠? 야, 경비 좀 더 써서 직원들 좀 독려해야 되는 거 아니야? 또 이런 회사들도 있고. 네. 막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또 이 경비를 또 보고서로 보고 싶은 부서도 또 존재해요. 예. 야, 이거 매출이 늘었는데 경비가 늘었단 말이야? 도대체 우리 회사의 직원들은 밤에 택시를 그렇지. 얼마나 왜 쓰는 그런 거야? 거야, 보고서 택시비로? 올려고 예, 또 이거 예. 갖고 또 이 택시비를 데이터를 얼마 쓰고 있습니다. 가지고 네. 또 네. 워딩을 해요. 그 워딩하는 자체가 일이잖아요. 네. 이 데이터를 와서 우리 대표님이 직접 봤으면 좋겠는데 왜 보고서를 올리라고 그러지? 그렇죠. 보고 싶은 사람의 마음, 작성하는 네. 사람의 마음이 다른 것처럼. 네,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데이터를 바인딩이라고 하는데 바인딩을 해버리면 이게 워드 가서 이렇게 붙어버려요. 아. 그러면 자기는 주석만 달면 돼요. 아, 그 방금 게 저기 워드로 바로 그렇죠.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와, 그죠? 편리하네. 누가 얼마 썼고 다 전표로 정리되어 있는 회계 데이터가 네. 워드 프로세서 가서 붙어버린 거예요. 아. 그죠? 좋다. 그러면 데이터가 다시 입력할 필요도 없고 네, 네. 자기가 보고서의 내용만 쓰면 되잖아요. 네. 네, 다음 달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죠? 이번 달 좀 봐주십시오. 뭐 이렇게 네. 할 수도 있는 거고. 아하. 그래서 이게 지금 연결이라는 겁니다. 네. 네. 근데 이렇게 연결이라는 부분이 빠지면 여기다 입력하는 사람 틀리고 결제 올리는 사람 또 틀리고 네. 또 보고서 쓰는 시스템이 달라야 되고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네. 기존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 복잡하거나 좀 어려워요 하는 사람들의 디지털 전환을 어려워하는 사람들 아하. 현장에서 뭐가 어려워가 이렇게 길게 설명이 됐는데 이런 네. 것들이에요. 아. 이런 걸 하면 네. 이게 좀 그렇긴 한데
얼마나 듭니까 이런 게? 얼마예요? 이거 보여주세요. 사실은 너무 이게 광고가 돼버린 것 같은데. 기업용 아니, 어플리케이션은 궁금해서 네네. 이런 걸 만들려면 기업용 어플리케이션은 가격을 참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되게 복잡해 그것도. 그래서 네. 요즘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클라우드는 사용한 만큼만 돈 내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 핸드폰 요금처럼 예. 1유저당 네. 어떤 기능 쓰는데 10,000원, 네. 20,000원 이렇게 책정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10명 있는 회사다. 그럼 10명에 한 명당 30,000원. 막 이런 식으로 그런 계산을 식으로? 해요. 네네. 클라우드 버전. 그럼 저게 작은 회사 예를 들면 기업도 뭐 큰 기업도 있지만 뭐 우리 회사는 5명만 있어요. 이런 네. 회사도 많을 거 아니겠어요? 5명 있는 회사 지금 저희 제품이 보여드린 기능이 30,000원이라면 월. 네. 그럼 3, 5, 15, 15만 원짜리죠. 월 네. 15만 원짜리. 네. 아, 월 15만 원 내고 저거 쓰면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화도 월 뭐 3만 원 요금제가 있고 7만 원 요금제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예, 그런 식으로 요즘에 계산하는구나. 클라우드라는 제품들이 제품의 요금제를 그렇게 이제 아주 심플하게 그러니까 만들어주고 점점 있어요. 더 직원 안 뽑으려고 하는 거구나. 뭐 하나 사도 직원 머릿수 곱해서 요금이 나오니까 예. 그러네요. 아하. 그렇죠. 그 그래요. 이카운트 ERP 4만 원 하는 그 광고는 그렇죠. 어딥니까 거기는? 그게 저희 경쟁사입니다. 경쟁사? 경쟁사 어디예요? 경쟁사가 많아요. 뭐 이카운트도 있고. 네. 아, 이카운트가 회사 이름이에요? 이카운트라는 부분이 제품 솔루션 이름입니다. 그 예. 4만 원이라는 얼마에도 얼마예요라는 부분들도 솔루션 이름이고요. 아, 그게 그것도 직원 한 솔루션 명당 이름이고? 그 정도 월 맞습니다. 부과된다는 다 맞습니다. 가격이 다 그런 다 정도예요? 회사마다 제각각이죠. 10,000원짜리 하는 회사들도 있고 2만 원짜리 하는 회사들도 있고 기능이 좀 천차만별이니까 예, 어디까지 연결성이 오픈되어 있느냐, 네. 가능하냐 안 가능냐가 또 가격의 결정 기준이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네. 이런 걸 만들어서 파는 회사시군요. 아. 점점 더 회사들이 많이 사고 있는 커지는 시장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샀던 고객이 더 업그레이드하고 새로운 고객은 잘 안 들어온다든가 고민도 있을 것 같고 그럴 것 같은데요. 그 회사가 예를 들어 운송업을 하고 있는데 장사가 잘 되면 좀 더 기동력이 좋은 튼튼하고 좀 더 짐을 많이 실을 수 있는 차로 바꿔야 되잖아요. 네. 회사의 레가시 시스템도 그렇게 보시면 돼요. ERP나 메신저나 그룹웨어 같은 시스템도 회사가 매출이 성장하고 직원이 늘고 복잡해지면 네. 좀 더 퍼포먼스가 좋은 기능으로 업그레이드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회사가 잘 되면 비용을 투자한 비용을 써서라도 매출이 더 잘 되게 하는 것들이 맞으니까 투자라는 걸 하죠. 문제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한 만큼 효익이 나오지 않을 때 그럴 때가 문제지 투자했는데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시간이 세이브 된다거나 이러면 시스템은 이미 쓰고 있어도 좀 더 기능이 많은 기능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게 비즈니스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어때요? 이런 전자전환, 기업들의 전자전환 수준이 어떻다고 봐야 돼요? 디지털 전환 수준이 얼마 전에 나온 기사에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디지털 전환 수준이 높다라고 나오는데 제가 우리나라가? 현장에서 보면은 선도 기업으로 봐야 되고 이렇게 나누면 저희가 아직 준비도가 좀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준비도가 부족한 이유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요소보다는 디지털에 대한 이해도, 약간 리더십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갭이 좀 그렇게 있어요.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장님 설득이 안 된단 말입니까? 그죠. 요즘에는 사장 설득보다는 그거 왜 해야 되는데 하면 뭐가 좋아? 하면 기대 효과가 충분히 나와 투자한 만큼 그렇죠. 이 부분들을 실무자들이 잘 설득을 못 해가는 거죠. 실무자가 사장님을 설득 그렇죠, 못한다. 그렇죠. 예. 아니 왜냐하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던 대로 하는 게 익숙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예를 들면 되게 불편한 기계여도 네. 예를 들면 제가 애플 노트북으로 한번 바꿨는데 네. 제가 지금 근데 처음에 한 달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수십 년 동안 그 워드 프로세스 있고 그 기존의 MS 윈도우 기반의 컴퓨터를 쓰다가 아니 애플로 한번 누가 바꿔버려서 한번 바꿨는데 정말 어렵더군요. 처음에 이게 막 어색한. 지금은 좀 편해졌는데도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어도 이렇게 굳이 이렇게 바꿔야 되나? 기존에 하던 게 좀 불편한 도구여도 익숙한 게 또 편리하고 빠른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맞아요. 사실은 우리 익숙함이 혁신 저항이죠. 사실은 익숙함을 버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요즘에 많은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책들을 보면 비즈니스 관련된 서적들을 보면 개인은 점점 똑똑해져 가는데 조직은 왜 멍청하지라는 질문 되게 많이 던지거든요. 네. 그 조직은 협업을 해서 완성된 걸 만들어야 되는 조직인데 개인 플레이가 아니잖아요. 협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혁신 저항은 항상 전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습관을 바꾸고 싶어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미래학자인 리처드 왓슨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속도나 편의나 효율 은 한 번 맛보면 뒤로 가고 싶어하지 않은 속성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편리함도 그 속성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편리함 모르는 걸 배워서 하려고 그러는 부분들이 편리함을 저해하니까 네. 그러니까 저항하는 거예요. 그 혁신 저항도 디지털 준비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례라고 보시면 돼요. 아하.
왜 그 우리 10년 전에 우리 스마트폰 출연할 때 스마트폰이란 이름 자체가 네. 제가 어느 기사에서 본 것 같은데 이데일리 기사인가 어디서 본 것 네. 같은데 네. 스마트폰을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기계가 사람의 마음을 읽고 사람이 원하는 것을 알아서 척척 해주는 능력.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스마트폰이라고 정의했고 네. 네. 스마트폰이 정말 애플이라는 스마트폰이 국내에 상륙할 때 매뉴얼이 없었어요. 그렇죠. 네. 그냥 네. 너가 생각한 대로 써봐라고 했던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마트는 매뉴얼 없이도 조금만 좀 답답하지만 이렇게 저렇게 해보면서 금방 익숙해지는데라고 네. 느끼는 것을 우리 스마트라고 이해하는 사람도 지금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일단 매뉴얼이 있으면 스마트하지 않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AI라든가 인공지능, 빅데이터가 더더욱이나 몰라도 돼 그냥 우리가 다 알아서 네. 해줄게 기계가. 네. 네. 이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아, 뭔가 도전 비주호는 네. 요즘 회사는 예전에 제가 주가를 쭉 보면 뭐 주가 좋을 때도 있었고 한참 잘 나갈 때도 있었고 요즘엔 좀 주가만 보면 고민거리가 좀 생겼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주가라는 부분들이 이제 저희가 뭐 그 일반 B2C 관련된 회사들 뭐 회사만큼 막 이렇게 공식적인 사업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어나운스하고 막 그러지 않거든요. 적극적으로요. 네. 그런데 또 실적이라든 걸 보면 해마다 두 자리 숫자씩 또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예요.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저는 그냥 소리 없이 강하다는 회사 있는데 좀 그래도 많이 알려주세요. IR 좀 열심히 해주세요라는 얘기를 좀 듣는데 저희는 좀 내공을 좀 다지고 철학이 내공을 좀 다져서 실적이 좀 좋아지는 부분들 갖고 회사를 좀 인정받고 싶어하는 부분들에 대한 그 경영 철학을 좀 갖고 있어요. 네. 오너께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IR 부분들을 공격적으로 막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요즘에 그 시장의 유동성이 너무 풍부해서 사실은 뭐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 실적보다는 기업 가치가 굉장히 많이 높아져 있는 회사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회사하고 비교하면 우리 실적은 그들보다 훨씬 좋은데도 주가는 좀 저평가받고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있죠. 네. 근데 사실은 펀더멘탈이 큰 이상이 없고 강하기 때문에 네. 저희가 뭐 시간이 좀 해결해주고 그다음에 또 어느 한 분기가 좀 지나고 하면 충분히 다시 또 지금 주가는 치고 약간 올라. 억울하다. 지금 주가는 저희는 좀 억울한 것도 있지만 박앤세일 네. 기간 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고민이 뭡니까? 그 대표님 그 맡으신 부문 솔루션 사업 부문의 고민이. 저희 고민은 이 혁신에 대한 그러니까 참 뭐가 좋은데 네. 디지털이 어렵지 않고 쉽게 우리 고객들한테 다가가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많이 만나는 거예요. 지금 팬데믹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는 것도 있고 설명을 해서 사람하고 직접 대면해서 판매도 하고 건의도 설득할 해야 것도 되는데. 있거든요. 이제 그런 시기가 좀 저희한테 좀 고민이죠. 아예 만나지를 못한다. 그렇죠. 지금은 만나는 자체를 굉장히 많이 그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두려워하고 특히 CEO라는 위치에 있는 레벨에 있는 분들은요. 이게 되게 더더욱이나 어려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한번 사고 치거나 문제를 일으키면 전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 네. 웬만하면 공개 석상이라든가 이런 걸 잘 드러나지 않으려고 하죠. 네. 사실은 온라인이 할 수 있는 대면의 효과가 비대면의 효과도 있지만 네. 대면 효과도 굉장히 커요. 비즈니스 영역은 B2B 영역은. 그이 솔루션 영업 같은 그렇겠죠. 거 하시기에 요즘 그렇겠어요. 그 팬데믹 상태가 불편하다는 거죠. 그렇죠. 저희한테 많은 불편함을 그 주고 좋은 있는 점도 거죠. 있을 거예요. 왜 디지털 전환 디지털 전환을 해야 돼. 매출은 많이 그런 올라가 것도 있는데 있을 지금보다 거 아니에요. 훨씬 더 좋은 그 기업 가치 입장에서 작년보다 훨씬 매출은 좋아지고 있는데도 만나면 더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인데 못 만나니까 지금 이 부분이 좀 억울한 면이 있는 거죠. 저희가 좀 약간 영업의 문제. 그렇죠. 네, 예. 네. 또요. 또 어떤 뭐 약간 이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다음에 네임 밸류. 그렇죠. 이제 B2B 회사라는 것은 저희가 홍보한 만큼 효과가 별로 잘 안 나와요. 그렇긴 그쵸. 하죠. 그렇긴 하겠어요. 왜냐하면 벌써 오늘 이 방송에 나오지만 더존이라는 회사 들어는 본 것 같은데 뭐 하는 회사야라고 그러는데 사실 저희가 그 우리나라 국내 IT 회사에서 거의 1, 2등 하는 회사거든요. 네, 네. 마켓슈에도 제일 많이 갖고 있고. 네. 그죠. 근데 사장님들이나 뭐 관리자분들이나 세무회계를 다루는 분들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네. 일반인들이 잘 알아야 직원들이 되거든요. 모르는 그러니까 거야, 그러니까 직원들이. B2B 일반인들이 알아야 네. 요즘 같은 분위기에 주가가 많이 부양되거든요. 카톡 같은 경우 너무 잘 알잖아요. 네. 밴드 뭐 뭐 그죠. 네이버. 주가는 그냥 그리 걱정하지는 마시고요. 네. 저는 주가는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회사에 회사가 이제 하려는 사업이나 이런 네. 거에서. 그다음에 세 번째 고민이 하나만 더 물어봐 주시면 좋겠는데 세 번째는 저희도 이제 글로벌 나갈 때가 됐다. 글로벌 나갈 준비가 됐는데 이 팬데믹에 또 글로벌 나가는 부분을 또 잡고 있잖아요.
이게 또 가장 다른 큰 나라 회사에 가서 그룹웨어나 ERP를 판다. 그렇죠. 저희가 그것도 잘 경쟁력은 경쟁력은 해외 어느 기업보다도 뒤지지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진출을 해야 되는데 네. 이 팬데믹이라는 상황이 경쟁력이라면 기능 대비 가격 이게 괜찮다. 기능 대비 가격 그렇죠. 솔루션도 그렇고 가격 경쟁력도 있고 사실 회사가 뭐 업무가 각각 다르기도 하지만 다 거기서 거기라서 맞아요. 비슷한 똑같은 영역이 뭐 하나 많죠. 만들어 놓으면 많이 파는 게 맞습니다. 필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태국 회사라고 한국 회사랑 뭐 얼마나 다르겠어요. 거기도 부장님은 꼰대고 대리는 말 안 듣지. SAP 이게 이제 글로벌한 회사죠. 그렇죠. 이 SAP. 분야에서는. SAP가 이제 글로벌로 가장 유명한 회사죠. 네, 네. 예. 기업들이 가장 많이 그 선호하고 있는 회사라고 많이 사용하고 있는 회사. SAP 왜냐면 거가? 글로벌에 진출을 제일 많이 했으니까 전 세계 다 진출해 있다고 보시면 돼요. SAP 는. 세일즈포스는 이쪽하고 경쟁 아닙니까? 세일즈포스는 저희하고 좀 다른 영역이에요. 거기는 그 CRM? 예, CRM 영역인데요. 네. CRM 영역도 이제 저희가 앞으로 이제 품어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세일즈포스도 글로벌 진출 성공한 회사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글로벌에 진출했다면 SAP나 세일즈포스만큼 유명한 회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글로벌 진출에서는 일단 팬데믹 때문에 출국이 안 되는 가장 큰 문제. 그죠. 그 원활하게 소통을 하고 있지만 네. 사실 이게 급속도로 추진력을 좀 받으려면 만나야 돼요. 사실은. 어느 나라가 제일 1차 공략 목표입니까? 그 저희는 회계라는 입장이라든가 세무나 이런 HR 이런 입장이 우리하고 가장 문화가 비슷한 일본 영역에 일본. 가장 공략하기 쉬운 네. 글로벌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선진국 부분 저희 기술이 선진국 이상에 앞서 있다라는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는 개도국보다는 아예 선진국으로 바로 가고 싶어하는 부분들에 대한 전략도 갖고 있어요. 유럽 예, 유럽이나 미국? 미국으로, 예, 호주나 뭐 이런 부분들. 거기는 SAP 쓴다면서요? SAP를 쓰는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SAP 쓰기엔 너무 무거워서 비싸고 비싸서? 예, 못 들어갑니다. 잘. 예. 그러니까 중소기업 시장은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저희가 클라우드 전환이 굉장히 빨라서 모바일하고 클라우드 되게 잘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해외에 나갈 수만 있다면 네. 저희 굉장히 선전할 자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야, 자신감이 아주. 일본? 네. 일본? 네. 일본은 그동안에는 못 나간 이유는 뭐예요? 일본은 저희가 준비가 좀 덜 됐죠. 왜냐하면 이왕 나가려면 클라우드하고 모바일이라는 준비도가 좀 짱짱한 상태에서 나갔어야 되는데 클라우드하고 모바일이 대중이 인식한 시기가 B2B 같은 건 좀 늦거든요. 네. 한 2년 전부터 이제 그 시장이 도래했으니까. 클라우드와 모바일을 준비해 간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이 클라이언트 서버 베이스로 만들어져, 그러니까 온프레미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설치해서 쓰는 거. 네. 근데 클라우드하고 모바일이라는 것은 설치하지 않고 접속해서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서버가 어느 나라에 있든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현지에 가서 그 인프라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서버 사라고 해야 그렇죠. 되고. 서버도 만들어야 되고 인프라도 만들어야 되고 그렇죠. 그 나라에 설치도 해야 되고. 그래서 클라우드 기반인 게 근데 필요하다. 클라우드는 뭐 우리나라에 서버가 있으면 우리나라에 접속만 해서 쓰면 되니까. 네. 인터넷이라는 인프라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네. 클라우드하고 모바일이라는 인프라를 준비하는데 그동안 저희가 많은 시간과 공을 들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나가려고 하는데 하필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전 비전의 지영구 전무님, 솔루션 사업 부문 대표, 네. 로부터 그룹웨어, ERP, 더전 비전의 사업 계획 목표 그리고 어떻게 생겼는지 등등 이것저것 복잡하지만 궁금한 것들 네. 일단 좀 여쭤봤습니다. 다음번에는 혹시 나오시면 어떤 것 좀 이야기해주고 싶으세요? 다음번에는 모바일만 또 특별하게 잡아서 CEO들이 모바일을 통해서 클라우드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사례들, 네, 네. 아니면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미리 선행학습할 수 있는 사례들, 뭐 그런 주제를 그런 좀 것들 말씀을 좀 드리면 좋을 것 알겠습니다. 같아요. 재밌는 거 있으면 네네. 저희가 보고 재밌을 것 같으면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전 비전의 지영구 전무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위기 이후에. 근데 이 강세장의 끝들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디램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주 매입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2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 같은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유두를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